다음 순서로 이우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산업재학과 이훈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저의 발명은 사물 표면에서 상대좌표 기반으로 2차원 가상 이미지 공간을 탐색하는 상호작용 장치라는 타이틀인데요. 그 위에 제가 XR 투시경이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타이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XR이라는 거는 보통 확장 현실. 그래서 요즘에 뭐 AR, VR 많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통합한 일종의 이제 현실이 있으면은 가상이나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여러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시경은 이름 그대로 투시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특정한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디지털 정보를 입혀가지고 마치 투시하듯이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지금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시를 하기 위해서는 투시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발명의 핵심은 그런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을 때 그 장치가 사물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이제 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디테일이 지금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집합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물 위에서 기기가 위치하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하면 스마트폰이 위치하는 위치를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실제 사물이 있고 그 안에 디지털 정보가 있으면은 그 디지털 정보를 그 사물의 특정한 위치에 맞게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 변화라든지 각도 변화 이런 걸 보정을 해가지고 그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특징들은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XR 특히 뭐 AR, VR 컨텐츠를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 활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타블렛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뭐 공룡을 볼 때 공룡이 살아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래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컨텐츠가 있을 때 감상해야 되는 위치하고 타블렛 사용자 이 거리가 좀 멀리 됩니다. 그래서 그 감상을 하다 보면은 그 전시물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타블렛 자체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세계와는 이제 유리가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는 떨어져서 가상 세계로 몰입하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게 또 이제 경감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다면은 어떤 실제 물리적인 어떤 교재라든지 뭐 전시물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바로 이제 앞에서 같은 장소에서 제공을 해주자 이런 컨셉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사물 위에서 휴대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서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코스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절대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RFID 태그가 있으면은 태깅만 하면은 그 위치가 이제 원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변이만 다른 센서로 이게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변이를 측정을 하고 절대 위치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물 표면에서 이동한 거를 계산을 해서 이 사물 그 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발명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시각적인 정보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촉각적인 정보, 그다음에 음향적인 정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념뿐만 아니라 이 국제과제를 한 3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레벨로 구현된 그런 발명의 일종의 구현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앱세스 형태로 지금 개발된 일종의 그 위치를 인식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부착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휴대폰에 붙였다 하면 휴대폰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성하면은 사물 위에서 이게 움직여가면서 마치 투시하듯이 그 숨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그 위치를 인식하고 위치를 계산해서 실제 위치에 맞게 디지털 정보를 이제 그 오버레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했고 작년에 이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이름을 과학청진기라고 처음에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닉네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XR 투시경, 이제 확장현실 투시경에 가깝다 해서 닉네임을 바꿔서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RFID 태깅을 하면은 위치를 인식하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영상을 지금 이제 오버레이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질박물관에서 저희가 전시할 때 찍었던 영상이고요. 아마 이거 이외에 최근에 더 디벨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된 부분을 따로 별도로 촬영해서 그 뒤쪽에 이제 삽입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 발명의 효과를 사실은 뭐 개념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질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전시했을 때 여러 그 방문객들이 오고 사용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다시피 뭐 코로나 와중이지만은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굉장히 그 엄중하게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전시를 했었는데 방문객들이 이걸 써가면서 실제로 많은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존의 어떤 전시 방법과는 다르게 정말로 안에 숨어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발견해가면서 재밌게 감상했다. 그리고 이게 VR이라든지 약간 스크린이라든지 타블렛, 뭐 휴대폰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가끔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고 흥미로웠다 이런 피드백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분야라든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정확한 시장 규모를 제가 추산해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워낙에 요즘에 XR 관련되는 쪽의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죠.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VR 콘텐츠, 뭐 그 원격 협업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XR 투시경도 이제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이고 제품화된다면 그런 쪽에 이제 마켓에 그 상품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어떤 특정 콘텐츠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저는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문화예술 분야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때 사실 과학관 쪽에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게 이쪽 분야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과학관 쪽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분야의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서도 그 전시하는 콘텐츠를 좀 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임팩트 있게 또는 흥미롭게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외에도 그 상업적인 어떤 전시 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 같은 데서도 이런 그 판촉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분야인데 아까 두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같은 경우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학생들이 그 교육 콘텐츠 접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벗어나서 온라인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온라인 자체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몰입하기도 힘들고 재미를 느끼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온오프라인을 이제 매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물리적인 어떤 교재가 있다라든지 콘텐츠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XR 투시경을 대면은 숨어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콘텐츠가 거기 오버레이 되면서 좀 더 풍부하게 그런 교육 콘텐츠를 이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 콘텐츠는 또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교육 분야에 뭐 교육용 토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용 교재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방안에 대한 건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한 거는 그 액세서리 형태의 그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고요. 이거는
어떤 그 스마트 기기에도 사실 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이즈가 다양한데 뭐 조그마한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타블렛이라든지 여러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죠. 거기에 액세서리만 붙이기만 하면은 XR 투시경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 없고 굉장히 소비자 차원에서는 간단하게 구입을 해서 얼마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뭐 컨텐츠는 저희가 사례 컨텐츠는 보통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개발했고 이거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 컨텐츠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범용적으로 쓰이는 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그 액세서리 관련되는 뭐 회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폼웨어 그다음에 뭐 컨텐츠 디벨롭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컨텐츠라든지 템플릿 뭐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사업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논문 발표와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제 이거를 구현하고 테스트했던 결과를 논문에 발표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 이제 디자인 특허,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이틀에 있는 것 바와 같이 이 위치를 추적하는 거에 관련되는 핵심 특허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질문 중에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전시 환경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하는 곳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클 것 같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훈 교수님 혹시 접속해 계시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아까 이제 비디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질문 주신 내용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기를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활용될 때 컨텐츠 개발하는 것도 못지않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니티를 요즘에 워낙 이제 VR 컨텐츠 제작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쓴다고 해도 특수한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또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기기를 사용할 때 누구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니티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 사례 템플릿이라든지 뭐 그 프로젝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툴킷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그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즉시 검색 기능이나 딥러닝과의 결합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아마 좀 더 XR을 좀 더 확장하는 XXR 정도 되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도 이제 제가 뭐 이쪽 분야가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아주 생성적인 그런 거죠. 이미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걸 텐데 저희가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출원한 특허 자체는 사실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를 조합해서 어떤 사물의 표면 위에서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과 병합해서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이제 컨셉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런 위치가 특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어떤 컨텐츠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아마 상상하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조금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 또 다른 질문 하나가
가령 미술품이라면 물감의 질감과 같은 촉각적인 정보도 재현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했던 거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보통 뭐 이게 지금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약간 진동을 이용하는 햅틱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보통 표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바이브로 택타일 피드백이죠. 진동을 이용한 피드백으로 그 어떤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건데 물감의 질감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네, 굉장히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창의적인 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아마 교수님께 연구 과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건 아까 이제 그 심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공룡의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 청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촉각적으로 이게 피드백이 있을 때 굉장히 몰입감을 제공하거나 사실감을 제공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많이 관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발표와 그 질의응답에 함께해 주신 이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